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동차 판매 감소로 고용 불안 위기에 몰린 한국 GM 창원 공장이 희망의 끈을 잡게 됐습니다. GM 측이 글로벌 전략 차종인 신차 CUV를 오는 2022년부터 창원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어제 도장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GM 창원 공장은 6만 7천 제곱미터의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GM의 차세대 CUV 주력 차종 생산을 위한 도장 공장 시설입니다. 생산 능력은 시간당 최대 60대, 연간 28만 대에 이릅니다. 1년 전 군산 공장에서는 문을 닫는 조치를 했던 GM이 창원 공장에서는 8,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GM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경차가 주력인 창원 공장은 사정이 나았는데도 공장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300여 명이 한시적 휴직에 들어갔고 생산량 감축도 추진돼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번 도장 공장 시설 착공으로 GM 창원 공장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2년부터 신차 공장이 가동되면 생산량이 1년에 15만 대를 넘게 돼 1,700여 근로자들은 한숨 돌리게 됩니다. 상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줄 것이며 나아가 상공장과 협력 예측에도 큰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가 지역 경제에 준 타격을 목격한 창원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부진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국회로 총출동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김해 신공항 사업 계획을 반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남권 주민 500여 명이 국회 대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800만의 염원이다. 국가균형 발전이다. 동남권 자치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할주로를 10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한쪽 방향만 쓰는 그런 공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증단의 검토 결과 입지 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안정성과 소음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인 검증 결과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안전성에 관한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또 환경에 관한 문제. 총리실이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동남권이 함께 최종 입지를 선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고.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검증단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가덕도를 포함해 새로운 위치를 열어놓고 검토 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진주 뿌리산단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 산지로 확인돼 이를 현지에서 그대로 보존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진주의 숨겨진 화석 산지를 최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혁신도시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 중생대 백악기 익룡 발자국 2,000여 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형 육식공룡 랩터 발자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 등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이 발자국을 갖는 의미는 공룡이 아주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초소형 공룡도 있었다라는 걸 발자국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 하천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의 지형이 분포했던 곳입니다. 하천에서 살던 조개류와 거북이 등껍질, 식물 화석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산동층에서는 200여 점이 넘는 공룡뼈 화석과 국내 유일의 공룡 배설물 화석, 국내 최대 조개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았던 생물들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화석으로 나오는 지역이 방금 말한 그 유설이 그 지역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경남과학교육원. 1997년 과학교육원 공사 도중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이 발굴되면서 화석문화재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공룡 발자국 안에 새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찍혀 있어 새와 공룡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기 화석에서 조류가 발견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귀한 드문 일입니다. 세계 유일의 저어새 부리 흔적 화석 등 새 발자국 화석 2,500여 점과 기증받은 화석 등 다양한 자료가 구비돼 연간 7만 3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진주에 분포된 다양한 화석 산지들. 시민단체에서는 진주 지역 백악기 공룡 화석 산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자치단체마다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임 산업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연말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한창인 한 게임 기업. 젊은 IT 인재들이 일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회사 대표는 셧다운제 이후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가 많아져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게임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뿐 아닙니다. 지난 주말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부산 지역의 140여 개 게임 업체의 대부분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부산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인재 확보가 가뜩이나 불리한 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타격을 입다 보면은 일단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이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뭐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더 빠지게 되면 더 뭐 그 심리적이든 뭐 실제적이든 더 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부산시 전체 미래 산업 전략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스타와 글로벌 게임센터, e스포츠 진흥 계획 등 게임을 중요한 축으로 미래 산업의 틀을 짜고 있는데 게임 업계가 위축된다면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 우수한 인재가 그쪽으로 유입이 잘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이제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게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접근보다는 게임 중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어제는 월요일부터 비가 내려서 한 주를 시작하는데 다소 불편하셨죠?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아직은 구름이 많은 편이지만 점점 더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옷차림도 다시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창원이 20.9도, 진주가 21.2도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이보다 5도가량 오르면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는 다행히 보통 수준으로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써주신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맑아지겠고요. 어제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도 오늘은 잔잔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 13도, 밀양 16도 등 15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 12도, 진주와 산청, 하동 14도, 남해가 1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물결이 최고 3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주처럼 심하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며 경남 소비자들의 여름 상품 구매가 빨라져 선풍기와 햇볕 차단제, 물놀이 용품 판매가 10에서 30%까지 늘었습니다. 2,300여 여행사가 가입한 중국 최대 규모 여행단체 북경 환발의 공사 대표단이 해양신도시와 가포 등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는 지역 일자리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직자가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펼쳤습니다. 경남 창업자들이 지난 4년 동안 수상받지 못한 국내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경진대회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태국 정부와 600억 원 규모의 T-50TH 개조 개량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는 태국 공군이 보유한 T-50TH에 레이더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 체프 플레어 발사 장치 등을 장착하기로 하고 2021년 10월까지 최종 납품할 계획입니다. 태국 공군은 이번 계약으로 교육 훈련과 수리 부속, 지원 장비 납품을 받게 됩니다. 창원에서 생산되는 K2 전차의 2차 양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초도 생산 물량이 어제 인도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2차분 2대 납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0대를 납품할 계획이며 3차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119개 K2 전차 협력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안정화하게 됐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부춘마을과 청안면 명사마을 두 곳이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하동군은 두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부춘마을을 여우를 테마로 한 체험마을로 명사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돌배 상품 특성화 사업으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동군은 지금까지 7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목줄을 하지하는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권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 시 한림면의 한 길에서 자신의 개가 4살 이모양의 다리 부분을 물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리산에서 살던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부산에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의 한 통신장비업체가 지리산에서 철거한 장비를 확인하던 중 장비 안에서 태어난 지 3주가량 된 새끼 하늘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치료센터는 한 달여 동안 치료를 해왔고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비정규직 교수회 경상대 분회는 어제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 대학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 대학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